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 박현지 마케터입니다. 오. 네, 저희가 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뭐 현재 월요일 아침인데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아 배고팠는데 네, 브라우니가 선배가 브라우니를 네. 나눠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이제 당이 좀 오니까 네. 좀 활기가 차네요. 다행입니다. 네. 저는 아침을 꼭 챙겨 먹는 사람인데 이렇게 빵 한 조각 먹으니까 저도 컨디션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뭐,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 원래는 진짜 박순이거든요. 근데 네. 일을 다니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 일요일에는 진짜 낮잠을 쫙 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장안의 화제인 인사이드 아웃 2를 봤거든요. 오 어땠어요? 와 정말 새로운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와 캐릭터들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감정들로 표현이 되는데 진짜 그 감정에 맞게끔 캐릭터들이 너무 귀엽고 이쁘장하니까 그래서 어제 계속 그 고민만 했습니다. 아 키링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진짜 엄청 고민했어요. 그만큼 정말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키링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키링이 또 생활용품이잖아요. 키링이요? 맞습니다. 키링이 또 아. 생활용품으로 또 치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네. 사람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가져온 주제가 또 생활용품 업종에 대해서 성과 개선 사례입니다. 일단 뭐 그렇죠. 본격적인 저희 얘기에 앞서서 일단 생활용품 업종을 또 가져온 이유가 저희는 항상 보통 이렇게 주제를 가져올 때면 그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나 컨설팅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를 위주로 저희가 보통 그 주제를 가져오는데 맞아요. 생활용품 업종 자체가 요즘은 너무 플랫폼도 너무 다변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좀 생활용품도 이거는 생활용품이고 이건 아니야 라고도 명확히 구분 짓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어떤 생활용품 업종에 관해서 뭐 사례를 갖고 오든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광고 집행하시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네, 평소 생활용품 업종에 대해서 현지 마케터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생활용품 업종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워낙 단가가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이제 보통 자체적으로 그 상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주로 떼오는 상품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 원래는 브랜드 키워드, 그러니까 자사명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그러니까 입찰가가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요. 기본 입찰가이죠. 근데 워낙 떼서오는 제품이 많고 이미 브랜딩이 된 제품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 키워드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이제 한 50원대, 뭐 100원대 어떻게 선점할 수 있던 그 키워드가 생활용품 업종에서는 한 300원, 500원, 높게는 뭐 800원까지 이렇게 입찰가가 올라가야지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다. 맞아요. 라는 게 업종의 약간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제품 단가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이제 광고주 분들이나 아니면 마케터들이 얘기를 할 때 로아스를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KPI가 이제 즉 뭐 목표라고도 하는데 로아스를 이제 목표로 잡으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이게 뻥튀기 된다는 경우가 좀 많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이게 로아스로만 저희가 광고 성과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전환이 별로 안 났는데 제품 단가가 높아서 한 건이라도 이게 전환이 난다 그러면 로아스가 갑자기 뭐 800, 1000 이상으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전환수 한 번 때문에 로아스가 뻥튀기가 되면은 저희가 과연 광고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됐다라고 사실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다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광고 집행을 하기 전에는 좀 명확히 KPI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한 달 동안에 전환수를 30으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명확히 짓는 게 낫고 웬만하면은 생활용품 업종에서는 로아스는 그냥 좀 서브 개념으로 보시고 좀 전환율이나 뭐 전환수를 증대를 하는 거를 좀 웬만하면 목적으로 잡으시는 게 좀 현실적으로 좋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말씀해주신 것 같이 로아스 폰트웨어가 굉장히 심한 업종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이제 CVR이나 CP 기준으로 이제 잡고 그런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광고주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표에 좀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로아스나 이제 매출 목표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만 하시지 KP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CVR이나 CPA로 측정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받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받는 게 로아스가 아닌 이러한 지표를 따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저희는 뭐 성과 개선 사례라고 말씀드린 만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광고를 집행했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준수 대리님께서는 어떤 네. 식으로 이제 광고 매체를 이제 네. 미디어 믹스를 해서 집행했을 때 좀 네. 좋은 성과를 얻으신 기억 있으실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뭐 사례 말씀드리기 앞서서 좀 한 가지만 더 업종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생활용품 업종이 어느 매체든 이제 레드 오션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사실 네이버나 아니면 뭐 다음 구글도 정말 많지만 지금은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방금 일전에 말씀드렸던 키링 같은 경우도 네이버로 검색을 하긴 했지만 사실 쿠팡으로도 검색도 많이 했거든요. 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쿠팡이나 아니면 뭐 요즘은 뭐 알리도 있고 테무도 있고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매체든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좀 우리 생활용품 업종이 살아남기 위해선 내가 소비자 입장으로 먼저 생각을 하셔서 집행을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제가 했던 사례를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이제 캠핑 용품점을 컨설팅을 했어요. 광고를 집행하신 걸 알고 이제 컨설팅을 한번 집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좀 요즘 보면은 정말 캠핑에 관해서 니즈가 많아진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월간 검색량이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저희가 미디어 믹스로 이제 네이버랑 메타까지만 했었는데 확실히 정말 뭐 네이버에서는 사실 광고 성과 제안을 드렸는데 좀 성과 조회를 해보니까 썩 좋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를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건데 확실히 이제 메타에서는 저희가 뭐 타 경쟁사들이나 아니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다른 생활용품 업종들을 좀 성과를 보아하니까 확실히 이미지성 소재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검색 광고에서는 사실 저희가 말하는 그 썸네일 하나로만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좀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한테 이제 저희가 뭐 배너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 제품 뭐 다른 제품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건데 확실히 이제 메타를 활용을 한다면 저희가 뭐 슬라이드 형식으로도 다양하게 노출이 될 수 있고 또한 이제 뭐 제목이나 아니면 설명 문구에서도 저희의 그런 명확한 소구 포인트를 노출할 수 있고 그거를 이미지에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검색 광고에 비해서는 유입률 자체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뭐 드렸던 컨설팅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현지 대리님은 있으실까요? 저도 그렇긴 한데 메타에서 좀 저는 좀 소재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많은 게 뭐냐면 이미지 좋아요. 이미지 좋지만 요즘 영상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생활용품 업종이 아무래도 생활과 가장 가까이에서 쓸 수 있는 용품이다 보니까 내가 이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을 되는지 그다음에 나한테 가져다 줄 이점이 뭔지 하는 그런 어떠한 이제 좀 이거 사면 좀 잘 쓰겠는데? 약간 이런 소구 포인트들을 잘 녹여낸 영상 소재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효율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메타 같은 걸 집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약간 좀 이거 잘 쓰겠는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소구를 하는 포인트들을 좀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감대를 많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소구 포인트로 주로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타뿐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생활 가전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 업종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저희 사용하고 있는 뭐 칫솔도 있고 뭐 그런 뭐 치약이나 뭐 관련된 욕실용품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근데 이제 생활 가전이라고 치면 생활용품 그 사이에서도 좀 단가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검색 광고 내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보다는 검색을 통해서 조금 더 유입이 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네이버 쪽으로. 왜냐하면
단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그거를 좀 블로그나 뭐 이런 포스팅을 통해서 좀 가전적으로 어떠한 이점이 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되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행했던 성과 중에서 네이버 검색 광고가 제일 좋았고요. 로아스를 뻥튀기 한다고는 하지만 로아스 효율도 네이버가 제일 좋기는 하죠. 맞죠.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단가가 낮은 이런 생활용품이 잘 맞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번 사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 그 매체가 딱 메타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조금 진지하게 내가 이 상품과 저 상품을 비교해가면서 이제 보기 위한 상품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면 네이버 검색 광고의 쇼핑 검색이 가장 잘 맞더라고요. 특히 쇼핑 검색 내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격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힘들죠. 아무래도 그런 가격 경쟁력을 내가 함부로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경쟁력을 줘버리면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주말 특가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분이 있으셔서 그러면 유입됐을 때 그거를 최대한 소비자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자사몰의 다양한 패널을 이용을 하시는 걸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본사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판매처에다가 이 일정 이상의 가격은 낮추지 마라. 또는 이제 어느 우위를 너무 뺏어갔을 때는 본사에서 이제 제재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유입된 소비자들을 일단은 우리 자사몰로 일단은 끌어들이는 게 우리 1차 목표잖아요. 본사보다는. 그래서 가격 경쟁력 아예 낮추고 싶어도 못하니까 주말 동안만 할 수 있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유입된 소비자들만 알 수 있게끔 패널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온사이트 마케팅을 이용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말 매출이 상당 부분 많이 뛰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게 되게 활용하시는 그 상황에마다 조금 다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컨설팅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 맞춰서 지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채팅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직접적인 컨설팅을 받으셔도 되고 그게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위에 저희 메일도 있으니까 메일을 통해서 이제 사례 같은 거 직접적인 상황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컨설팅 해주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현진 마케터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소비자들의 소비하는 패턴이나 아니면 매체별 특징을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데 확실히 저희가 물건을 구매를 할 때는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에서 더 많이 전환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네이버라는 매체 자체가 정말 전 국민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매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뭐 전환이나 로아스가 잘 나오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용품 자기네 제품이 어떤 소비자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도 메타를 활용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좀 젊은 층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연령대가 있는 그 생활용품 업종이라면 그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메타를 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그 외 다른 매체들을 좀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듯 좀 매체와 그리고 소비자들의 주요 패턴을 파악을 하는 게 좀 특징을 파악을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저희가 10시 반 이후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이후부터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그 이메일이나 연락처 통해서 컨설팅 가능하니까 정말 많이 좀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생활용품 업종을 할 때 좀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주의사항?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주의사항은 바로 이제 경쟁사 분석인데요. 경쟁사보다 만약에 저희가 소비자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보는 건 저는 무조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용품 업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품들이 만약에 이 경쟁사보다 비싸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먼저 눈에 들어가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듯 가격적인 경쟁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들이 조금 덜하다 경쟁력이 덜하다 싶을 때는 바로 그런 할인율을 좀 대폭 증가를 하는 게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조금 또 다른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이지만 가격은 그대로 하되 할인율을 조금 더 키우는 형태의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인율 뭐 30% 진행해라고 했는데 이제 정작 가격은 똑같지만 그냥 숫자라는 30% 할인한다 그러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30%면은 그래도 좀 가격 비슷해 보이면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게 또 괜찮나 보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좀 다양한 방식을 활용을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제품을 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생활용품 업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우위를 볼 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이제 그 경쟁사마다 내부 컨디션이 또 달라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 대신에 조금 더 우리가 우세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하면 내부 컨디션의 상세 페이지가 주로 이제 보통이 되겠죠. 이제 보통 상세 페이지의 소구점을 그렇게 막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점검을 해주시면 좋고 네이버 검색 광고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 쿠팡 아니라면 리뷰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솔직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가격 순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이버는 가격보다는 리뷰수가 가장 더 중요해요. 그만큼 네이버 매체 특성상 조금 신뢰도가 있는 매체이다 보니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의 소비자층이 많기 때문에 내부 컨디션에 이제 리뷰수와 이제 상세 페이지 점검, 내가 얼마만큼의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고 경쟁사보다 얼마만큼의 내부 컨디션에 이제 어떤 소구점을 내보일 수 있는지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어느 매체에 들어가서도 내가 좀 잘 승부를 볼 수 있는지 그거 파악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소비자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분들 보통 컨택을 하다 보면은 우리 제품 진짜 좋아, 우리 뭐 특허도 됐어, 엄청 품질 보증이 된 제품이야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광고주분들이 당연히 자기 제품이 좋다고 하죠. 그렇죠. 안 좋으면 팔지도 않으시겠죠. 당연히 좋으신 거 알고 그리고 그런 게 좀 포인트로 하고 싶으시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왜 사야 되는지 명확히 좀 노출을 하고 그리고 표출을 하려면은 제품이 단순히 좋은 것에서만 지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광고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하는 거니까 이런 내부 컨디션 점검이 무조건 중요하고 왜 쟤네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좀 잘 되는 것 같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저는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저는 그거 있어요. 주의사항 중에 무조건 잘 된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활용할 매체를 위에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느 매체에서 조금 잘 될 수 있는지를 위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정해서 예산 분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제 다들 네이버 들어가고 쿠팡 들어가니까 우리도 뛰어들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희 생활용품 업종 중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그 물건 수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생활용품 중에 지금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뭐 한쪽도 좀 떠올랐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이라고 하면 뭐 저는 좀 가정 그 주방용품들로 많이 좀 주방용품.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한데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제 네이버로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주방용품이면은 확실히 아이들이라는 소구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부 그 주방에서 뭐 조금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구 포인트가 너무 명확했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노출을 해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메타에서 그 영상 소재를 활용한 그 광고를 집행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이 제품을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닿아도 무해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동물들한테 닿아도 무해하고 확실한 건 이제 채소로 세척을 해도 무해한 용품이었어요. 이런 거를 좀 녹아내려면 아무래도 영상이 좀 중요하다 싶었고 그래서 영상 소재를 활용해서 이거를 그 제작한 영상을 사실 상세 페이지에도 같이 녹여냈어요. 좋죠. 네, 이렇게 조금 저희가 미디어 믹스라고 하는 것처럼 좀 다양한 광고 형태, 다양한 매체에서도 저희가 했던 하나의 그 제작을 했던 광고 상품을 그대로 조금 이용을 하는 것도 대표님들이 리소스를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쵸. 저 그거 뭐지?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 뭐라 하셨죠?
판촉이요? 아니면 아니 말고 주방용품? 주방용품이라고 하시면 네. 활용할 매체? 보통 이제 타겟층이 그럼 3, 40대가 주로 되기도 하고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타겟층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매체를 사용하시거나 이제 예를 들어 주방용품은 사실 그렇게 객단가가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거 제 기존의 광고주 중에 예를 들어 뭐 국자를 판매하고 있어요. 뭐 그릇이나 이런 게 하나 가지고 이제 쇼핑 검색에서 이제 무조건 등록해서 또한 저희가 KPI를 달성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로아스는 물론 이제 CPA 뭐 이런 것도 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자면 다른 경쟁사에 맞춰서 경쟁사 분석 먼저 맞춰서 이제 들어가자면 다른 경쟁사는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패키징으로 되게 많이 해요. 이제 묶음 상품이라고 하죠. 근데 묶음을 그냥 국자 하나로만 묶지 말고 국자 할 때 필요한 뭐 이제 뭐 뒤집개라던가 맞아. 아니면 뭐 이제 프라이패널이라던가 뭐 이제 냄비라던가 그런 거 같이 이제 패키징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상품을 이제 어떤 매체에 들어가느냐도 중요하겠죠. 쿠팡이나 뭐 네이버 판매 전환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그런 매체 아니면 이제 단품으로 할 거면 이제 저는 메타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생각이나 다양한 관점에서 좀 활용할 매체를 선정을 하고 제품에 대한 특성을 좀 잘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확실히 뭐 물론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장미칼이나 그런 펜 그런 주방용품들을 보면은 사실 정말 잘 되는 업체들 보면 실제로 그 사이트 가 보니까 상품이 엄청 많진 않아요. 정말 그 단일 상품도 있고 그리고 그거와 토대로 몇 개 세트 상품 정도로만 있는데 정말 잘 되는 업체들은 사실 주력 상품만 밀고 그 외 제품들은 이제 거의 취급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히려 이게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마디로 수거법이라고 또 하는데 안 되는 상품들은 과감히 좀 지우는 게 나으시고 그리고 뭐 등록 정도만 하신다고 하는 게 나았고 예를 들어 이거를 좀 광고에 녹여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모든 대표님들 보시면은 모든 제품을 다 광고 집행을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노출이 되고 싶어하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력한 어떤 한 상품에 대해서만 주력으로 노출을 시키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 또 다른 주력 제품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 게 낫지 모든 게 다 광고 등록하시고 모든 게 다 주력 제품인 것처럼 하시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게 왜 주력 제품인지 모르겠고 명확히 내가 왜 사야 되는지 경쟁사와 분석을 해서 이게 왜 뭐가 더 나은지 그러니까 주력 제품을 많이 등록을 할수록 경쟁사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대표님 그 제품들 중에서도 주력 제품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라는 게 1차적으로는 좀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공감해요. 약간 이런 부류가 좀 억지로 자기가 막 가격 경쟁에 막 붙이는 거예요. 그냥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굳이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분야에만 이렇게 딱 치고 올라오는 게 저희의 힘 빠지는 것도 리소스도 덜 들고 광고주님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상품 하는 것보다야. 그리고 그게 있어요. 준수 대리님께서 그거 아세요? 이제 저는 그런 거 느꼈거든요. 상품이 너무 많으면 집중이 안 돼요. 맞아요. 내가 뭘 살지 모르겠어. 맞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소비자한테 필요한 제품을 잘 맞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목표는 이거 사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살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기도 하고 광고주님의 어떠한 그 몫이기도 하죠. 맞아. 약간 좀 잘 상품을 판매하는 거 좋아요. 뭐 요것저것 다 판매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해봤자 집중력이 떨어질 뿐 판매가 더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판매율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도 많이 보고 제가 그래서 판매 상품을 조금 분류별로 좀 나누는 식으로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있어요. 생활용품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되게 많이 끌어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자사 들어갔을 때 여기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뭘 파는 판매처인지도 모르겠고 약간 이렇게 분간이 잘 안 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피하고자 하면 좀 주력 상품 위주의 그 브랜딩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제품? 그러니까 나의 회사에 맞는 제품과 그 이미지를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을 딱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제가 했던 사례 하나만 짧게 공유를 드리자면 제 주방 세제를 판매하는 업종이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말 용품을 너무 많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오프를 제안을 드렸고 주방 세제 하나로만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주방 세제를 구입한다 그럴 때 저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대용량 아니면 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 이제 그룹을 분리를 해가지고 키워드를 다시 새롭게 등록을 했죠. 확실히 이렇게 등록을 하다 보니까 전에 비해서도 광고비 자체는 사실 덜 소진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환수는 더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렇듯 정말 소비자들의 입장이 먼저 되어가지고 상품이 많이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력 제품을 어떻게 노출을 시킬 것인가, 어떤 소구 포인트로 소비자들한테 노출을 시켜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할 건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쭉 끌어보다 보니까 벌써 27분 정도의 가량 시간이 흘렀네요. 네. 저희가 한 3분 뒤부터는 이제 어느 연추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생각이긴 한데 중간중간에라도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무조건 채팅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솔직히 돈 주고 컨설팅을 받지 네. 이런 기회가 잘 없거든요. 맞습니다. 요거 전화 한 통 이제 채팅 한 번 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요거 하나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저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직접적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추가할 수 있는 내용 추가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업종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생활용품 업종의 주된 특징들은 아무래도 브랜드 키워드 단가가 좀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로아스 뻥튀기보다는 좀 CVR이나 CPA로 측정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생활용품 업종은 어느 매체든 레드오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매체를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쵸. 네, 사례 공유에서 나왔던 주된 4가지 특징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느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활용 매체에 대해서 이제 요즘 이미지나 영상 소재를 굉장히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걸 활용하시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 소재가 조금 공감이 갈 수 있는 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소구점을 잘 활용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검색 광고 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를 권장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생활용품은 진짜 필요해서 찾는 거거든요. 찾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광고 내에 우위하기를 권장드리고 세 번째로는 매체별 주요 특징을 활용한 광고 집행. 이건 중요하죠. 이거는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한 후에 광고 세팅을 수정하는 건데 그런 게 있어요. 소비 패턴이 보통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필수적이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한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써보면 약간 삶의 질이 잘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소비자들의 그 구매 패턴을 이용해서 광고 세팅을 조금 수정을 하면서 매체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선 주의사항이 네, 그렇기 위해서 주의사항으로 이제 총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경쟁사 분석이고요. 경쟁사보다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클릭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부 컨디션을 무조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함께 분석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물론 중요하고 또 네이버 쇼핑 검색에 의하면 리뷰 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활용할 매체 우리 제품이 어느 매체에 어떻게 노출이 되는 게 좋을지 조금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고 세 번째로 이제 단가가 낮은 제품들보다는 좀 묶음 판매로 상품을 등록을 하는 것도 또 다른 방식으로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제품을 광고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력 제품 위주의 광고 집행을 하시기를 권장드렸습니다. 그렇죠. 생활용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품목이 이것저것 다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때우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차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생활용품 합니다. 요거 컨설팅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광고주님의 대부분을 보자면 다 그래요. 상품이 되게 많아요. 저는 진짜 상품을 한 400개 정도 가지고 있으신 광고주님도 있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컨설팅 맡겼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혼자서는 안 되겠다 하시고 저한테 맡기신 거거든요.
사실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 400개를 언제 어떻게 다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집행을 하시려면 둘이서 뭐 10명이 붙어도 좀 힘든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력 상품을 위주로 이제 광고를 집행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현재로서 이제 네. 시간이 30분이 좀 지나기도 했고 저희도 네. 더 이상의 이제 문의 사항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뭐 이후에 저희가 어쨌든 편집본도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위에 있는 저희 연락처로 한번 연락 주시면 또 컨설팅 도와드릴 테니까 네,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수 마케터였고 박현지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